안녕하세요. 차교수와 그래비티 바이 하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은 정보 하나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여기 인터넷 사이트인데 바로 이 주소로 갈 것 같으면 라이브러리 지네시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대학교 교재나 대학원 교재를 PDF 파일로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이 강의에서 하틀의 책에 몇 쪽에 나오는 것인지를 강의에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그래비티 책이 에디션이 여러 개고, 그 다음에 양장본도 있고 인터내셔널 에디션도 있고, 그런데 이 놈들이 전부 다 페이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책이 있더라도 페이지가 좀 차이가 나면 나하고 똑같은 페이지가 있는 책의 PDF 파일을 하나 갖고 있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소개합니다. 요게 지금 여기 있는 거 2003년도에 피어슨 출판사에서 나온 인터내셔널 에디션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이게 바로 내 책과 페이지가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바로 그 밑에는 무엇도 있냐면 연습문제 풀이, 저자가 직접 작성한 연습문제 풀이 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PDF 파일로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 2장 챕터 2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2 Geometry as Physics입니다. 자, Gravity is Geometry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섹션 처음에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 개념은 바로 무엇이냐면 중력은 시공간의 곡률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턴 역학에서의 중력은 무엇입니까? 질량과 질량 사이의 상호작용이죠. 질량과 질량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죠.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런 힘은 알고 봤더니 존재하지 않더라. 중력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시공간의 곡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의 그 이름은 그대로 중력, 그래비티라고 하는 이름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시공간이 곡률이 0이 아닌 것이 중력이 0이 아니다. 만약에 시공간의 곡률이 0이다라고 하는 건 평평한 시공간이죠. 여기는 바로 무중력 상태인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비티가 지오메트리라고 말하는, 지오메트리는 기하학이죠. 공간의 구조, 공간의 기하가 바로 그래비티다, 바로 중력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공간과 시간과 그것에 의한 중력, 이 세 가지가 바로 핵심 내용이고, 제2장의 주제는 그래서 공간과 시간의 기하가 어떻게 물리학에서 실험과 이론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제2장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오래전 갈릴레이 피사의 사탑 실험을 돌이켜보면 좋습니다. 사실은 갈릴레이가 왜 피사의 사탑 실험을 했습니까? 왜 그랬냐면 그 전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오던 생각, 물리학에 대한 생각을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같이 떨어뜨리면 무거운 물체가 더 먼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갈릴레이는 이것을 반박하려고 실제로 피사의 사탑 위에 올라가서 가벼운 공과 무거운 공, 나무로 만든 공과 쇠로 만든 공을 떨어뜨렸다고 하지요. 실제로 여기서 떨어뜨렸는지 아니면 경사면을 이용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같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뉴턴 역학에 의해서 보여졌는데, 뉴턴 역학이 같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그 설명하는 게 바로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자, 어떻게 하냐면 먼저 두 공이 질량이 다르다고 하겠어요. 하나는 질량이 작고 하나는 질량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공을 지구가 잡아다니는 중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구하죠. 그래서 m1짜리에 작용하는 중력은 만유인력 법칙 gr 제곱분의 m1인데, 여기서 g는 만유인력 상수고 라지 m은 지구 질량이고 라지 r은 지구 반지름이죠. 그리고 m2인 것에 작용하는 중력도 똑같은 식으로 구하면 되죠. 그러면
두 식이 같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만 구하면 되냐면 두 공의 가속도만 구하면 됩니다. 그 두 공의 가속도는 무엇으로 구합니까? 우리 잘 알죠? 뉴턴의 운동방정식 F는 ma로 구하죠. 이 F는 ma의 좌변 F에 바로 이 중력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에 중력을 대입하면 이렇게 GR 제곱분의 MM1은 A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공의 가속도를 간단히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해봤더니 얼마예요? R 제곱분의 GM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도 그렇게 대입해 가지고 A2도 역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A2는 R 제곱분의 GM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네, M1과 M2에 대한 정보는 없어지고 무엇만 남았습니까? 만일력 상수와 지구 질량과 지구 반지름만 남았죠. 그래서 A1과 A2가 같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일력 상수하고 지구 질량하고 지구 반지름을 대입할 것 같으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9.81m/s 제곱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질량과 관계없이 모든 물체들이 중력만 받고 움직이면 이런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9.81m/s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로 같이 떨어진다라고 뉴턴 역학에서 잘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자, 여기서 무엇을 이용하냐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하죠. 그런데 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뉴턴의 운동 법칙에 전부 질량이 들어가는데, 그 질량이라고 하는 게 다른 기본 법칙에 의해서 정의된 것이 아니라 가장 처음으로 정의되는 게 바로 만유인력 법칙과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를 정의한 기본식이 두 개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그래서 질량을 구할 때 어떤 질량에게 힘 F를 작용해 가지고 가속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속도로 나눈 거, 이것으로 그 물체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한 질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관성 질량이라고 부르고, 이 관성 질량의 역할은 뭐냐면 질량이 크면 어떻습니까? 그 물체의 속도를 바꾸기가 힘들죠. 큰 힘을 작용해야지 바꿀 수가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법칙도 있습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도 이 질량이 들어가는데, 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들어가는 질량의 역할은 뭐냐면 만유인력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중력 질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따로 붙여도 좋겠어요. 이 두 개,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정의되는 질량과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정의되는 질량이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두 식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두 식에 의해서 정의된 두 질량이 같다 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질량이라고 하고 바로 앞에서는 같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워버렸죠. 그래서 여기에 퍼즐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원인은 중력 질량은 만유인력의 원인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어떤 퍼즐이 생기냐면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왜 같을까 하는 퍼즐이 생기죠. 그리고 사실 이 두 개가 만약에 다르다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M1과 M2가 있는데 다르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중력 질량에는 프라임을 붙이고 관성 질량에는 프라임을 안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두 공이 받는 중력은 어떻게 됩니까? F1은 R 제곱분의 M1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되지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 이제 이 힘을 대입할 것 같으면 가속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A1은 R제곱분의 GM분의 M1분의 M1 프라임 이렇게 되고, 이 두 개가 같지 않으면 상쇄되지가 않죠. 그대로 놔뒀습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같다고 상쇄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A1과 A2가 같을 이유가 없죠. M1분의 M1 프라임하고 M2분의 M2 프라임의 비율이 같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상쇄돼서 같을 수도 있지만, 그 비율이 같다라고 하면 그냥 같다고 해버리는 게 더 낫죠. 그 비율이 2라고 하는 게 좋죠. 비율이 2다 뭐 이런 거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다르다면 A1과 A2가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지금 그냥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얼마나 진짜로 같은가 하는 것을 쭉 바로 이걸 깨닫고 나서
이렇게 질량을 정의하는 기본식이 두 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바로 이 두 개가 얼마나 같은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실험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어떤 물체에게나 중력 가속도는 중력만 받고 움직이면 다 같다고, 이 중력만 받고 움직이면 가속도가 다 같은 것은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같기 때문이죠. 이게 다 같다고 하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Universality of Free Fall Accele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가속도가 전부 다 같다라고 하는 유니버설리티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진짜로 얼마나 정확하게 성립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측정하는 실험을 시작하는데, 갈릴레이 실험도, 그래서 갈릴레이의 피사의 사사탑 실험도 갈릴레이 자신이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을 공박하려고 한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네, 이게 바로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얼마나 같은지를 실험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 실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실험의 정확도를 볼 것 같으면 약 1% 이내에서 둘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실험들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22년에는 에드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토션 펜듈럼을 이용했습니다. 토션 펜듈럼을 이용해서 중력과 원심력의 비가 같지 않다면 토션 펜듈럼이 약간이라도 이렇게 회전하는데, 약간이라도 회전하는 정도를 그 줄에다가 거울을 붙여가지고 어느 정도 회전하는지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바로 1922년에 이 실험으로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1000만 분의 1이죠. 1000만 분의 1의 확률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책에서 나오는 박스 2.1에 설명하고 있는 루나 레이저 레인징 테스트입니다. 1996년에 이걸로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거는 1000만, 억, 10억, 100억, 100억 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같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는데, 마이크로스코프는 이거는 프랑스의 국립우주연구센터에서 쏘아 올린, 바로 이걸 측정하는 장비를 해가지고 이 가속도가 진짜 같은가 하는 걸 측정 장치를 인공위성에다 탑재해가지고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했더니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15승 이내로 같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루나 레이저 레인징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책의 박스 2.1에 소개하는 것인데, 뭐냐면 우리 아폴로 우주선 있죠. 그래서 아폴로 우주선에서 우리 가가지고 1969년과 1971년에 발사된 아폴로 우주선에 가서 이게 이제 그 달의 표면에다가 무엇을 붙여놨냐면 반사경을 붙여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구에서부터 레이저를 쏩니다. 그래서 이 반사경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 간격을 가지고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해서 태양의 중력 아래서 움직이는 지구의 가속도와 달의 가속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가속도가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1 이내로 같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 것이죠. 자, 여기에 반사경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직육면체 모양의 반사경을 만드는데, 이 직육면체 모양의 반사경을 만들 것 같으면 직육면체 한 모서리에 반사경을 세 군데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빛이 들어오면 어떤 방향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빛은 항상 평행하게 나가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런 반사경을 잔뜩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 연습 문제도 그게 있습니다. 연습 문제 1을 볼 것 같으면,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A에는 뭐냐면 평면만 가지고 이제 봅니다. 평면에 직사각형 모양의 한 모서리의 반사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여기에 빛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들어오건 나간 빛은 입사된 빛하고 평행하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그냥 그려보면 바로 압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나갔죠. 그럼 여기다 우리 이렇게 법선을 그릴 것 같으면 우리 뭘 합니까?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저 법선과 밑에 있는 선은 서로 평행하니까 평행한 이 억각은 서로 같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이렇게 법선을 세우면 바로 또 이 두 각이 같죠. 그러면 서로 평행한 데서 두 각이 이렇게 같으면 요 두 각이 같은 요 광선은 어떻게 돼요? 서로 평행 광선이 되겠죠. 그래서 들어온 광선과
나간 광선은 어떤 방향으로 들어오거든 평면상에서 들어오면 이건 항상 평행하게 나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3차원으로 확장해서 직육면체의 한 모서리에 세 면의 거울을 붙일 것 같으면 역시 그 광선도 들어온 빛하고 나간 빛이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거와 똑같은 원리로 이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관심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유니버설리티 오브 그래비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을 위로 한번 던져 보겠어요. 위로 던지는데 어떻게 던지냐면 어떤 처음 속력 V자리로 위로 똑바로 위로 던집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높이를 시간의 함수로 그릴 것 같으면 어떤 그래프가 됩니까? 우리 포물선 그리는 거 잘 알죠? 그래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 이걸 잘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렇게 그리지 않고 항상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때요? 공간 좌표하고 이제 시간 좌표를 그려야지 되는데, 공간 좌표가 3개씩이나 있죠. 이 3개의 공간 좌표를 공간축을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를 대표해서 그려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세로축은 대개 시간축으로 만들고, 자 수평축이 이걸 공간축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저 그래프를 이렇게 눕혀서 시간축으로 위로 해서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 모양이 바로 우리 교과서의 그림 2의 1에 나와 있는 이런 그림인데, 자 이걸 보고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유니버설리티 오브 프리 폴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어떤 한 물체를 그렸더니 시간에 따른 높이가 이렇게 됐다면 어떤 다른 물체를 질량이 달라도 좋고 모양이 달라져도 좋고 뭐든지 좋습니다. 단 조건이 뭐냐면 중력만 바꿔 움직이면, 예를 들어서 지상에서 한다면 공기 저항 같은 거 안 받는다 이런 거죠. 중력만 바꿔 움직이면 던지는 속도만 같으면 전부 다 그래프가 이것과 똑같이 이런 경로를 그리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사실은 중력만 받고 움직일 때 이런 일이 성립하지, 다른 것을 받을 때는 이런 것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력만의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장에서 공을 던져 보겠습니다. 자, 자기장에서 공을 던지는데 자기장이 플러스 Z 방향을 향하는 균일한 자기장이라고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던졌습니다. 어떻게 던집니까? X축에서 Y축 방향으로 던졌어요. 던졌을 때 만약에 그 던진 공에 전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똑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전하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 이거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질량이 좀 더 크면, 전하는 같은데 질량은 좀 더 크면 어떠냐? 던진 속도는 다 같습니다. 질량이 더 크면 반지름이 더 작은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공에 음전하가 대전되어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질량이 좀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더 작은 원을 그리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성질이 다르면 공의 성질, 다시 말하면 공의 질량이나 공의 전하나 공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면 이렇게 다른 경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력만 받고 움직인다면 그 공은 처음 던진 공의 속력이 다 같을지라도 이렇게 경로가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력의 경우와 비교됩니다. 중력장에서는 어때요? 어떤 물체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질량이 어땠든지 중력만 받고 움직이면 다 똑같은 경로를 그린다. 그런데 자기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도 그 성질이 다르면 여러 가지 다른 경로를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처음 속력이 같으면 어떤 물체나 같은 경로를 가는 것은 이건 중력만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 중력을 설명하는데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이 바로 시공간의 지오메트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의 성질 때문에 그 성질이 다른 것과 상호작용해서 이것의 운동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길이 그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공간의 지오메트리가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 질량이 주위의 시공간을 휘어 놓습니다. 그러면 모든 물체는 질량이 다르더라도 그 휘어진 시공간에서 똑바로 움직인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체가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경우를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리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맨 먼저 이거부터 생각하겠어. 자유입자, 프리 파티클.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물리에서 자유입자 하면 힘을 하나도 안 받는 입자입니다. 힘을 하나도 안 받으면 어떤 운동을 합니까?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이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유클리드 공간에서 직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뉴턴 역학에서 자유낙하라. 우리 중고등학교 때 자유낙하라고 배웠죠. 이 자유낙하는 뭐냐면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하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떻습니까? 중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자유낙하는 힘을 안 받는 그런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하겠습니까? 자, 지표면 위에서 공기저항 없이 떨어지면 이거 자유낙하입니다. 인공위성에는 저항 없고 그냥 지구가 잡아다니는 중력만 받겠죠. 이거 자유낙하입니다. 달의 운동, 이거 지구와 태양의 중력만 받겠죠. 이거 자유낙하입니다. 지구의 공전 운동, 이거 다 자유낙하입니다. 그래서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은 자유낙하다, 프리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유운동은 프리파티클은 어땠습니까? 공간에서 직선 운동을 했죠. 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자유낙하는 뭐냐면 휘어지는 시공간에서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자유낙하하는 그런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의 1절 를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2장의 2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